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새로운 송 전 대표의 주장이 나왔어요. 뭐냐면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왜 저렇게 국회의원 이 배지를 여기 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한동훈이 말이에요. 방탄의 갑옷을 입으려고 그렇게 여의도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을 범죄 집단처럼 떠들면서 왜 총선에 나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냥 서초동 사투리 쓰고 사세요. 방탄 불체포 특권의 그 갑옷을 입고 싶습니까?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이번 총선 지고 나면 피의자로 전락해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구속을 면하려고 지금 국회의원 지금 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까? 불체포 특권의 갑옷을 입어서 수사를 기피하려고 미리 금배지를 달려는 그러한 도피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반성을 하세요, 반성을. 무슨 개그맨입니까? 어디가 사진 찍어주고 이게 지금 개그맨이 하는 일이지. 무슨 개그맨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글쎄요, 김종혁 위원장님 뭐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가 지역구를 물려준 이재명 대표께 해야죠. 아이고. 저 얘기 뭐 그대로 반사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길을 쓰고 본인의 어떤 지역구를 분당에 있던 지역구를 떠나서 성남에서 예. 계양을까지 와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다음에 당 대표를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방탄,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행사하셨잖아요. 근데 저 송영길 대표는 저거 얘기하면은 글쎄 저거 듣는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송영길 대표는 자기 측근들이 다 구속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 정신적인 공황 상태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 박성민 최고께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박성민 최고가 일주일에 2번 뉴스의 라이브에 출연을 하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글쎄요,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 발언이 뭐 논란이 되는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강경 발언을 계속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 그 영상 보셨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왜 방탄 갑옷 입으려고 국회의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저것도 유튜브에서 한 얘기인데 유튜브 그 방송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썸네일이 탄핵 특집 생방송이었습니다. 글쎄요, 박성민 최고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늘 드리지만 입장은 명확합니다.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언사를 많이 쏟아내고 계신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해소해야 할 사법적인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사법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호응도 하고 하는 것이지 사법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이나 여권 인사들을 향해서 공격한다고 해서 그게 뭔가 대중들이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그저 이제 수사를 받기 전에 일종의 뭔가 행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수위나 발언에 쓰이는 단어들이 너무나 격하기 때문에 좀 절제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먼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소명을 받고 이야기를 해야만 본인의 발언에 누구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송 전 대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금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승부를 벌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0.7%포인트 차이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민주당 진영의 인사는 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는지 아십니까? 대선 후보 잘못 뽑아서 진 거예요.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민주당의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후보를 잘못 뽑았다. 집권 5년 만에 패배할 때 민주당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후보의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도 낮았어요. 이거는 후보의 문제다라고 봐야지 민주당 뭐 200석, 220석 한다는 말도 막 나오더라고요. 진짜 자뻑도 이런 자뻑이 없죠. 과반수는커녕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서 안 찍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또 같은 사람이 붙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리더로서의 퀄리티는 대선보다 더 떨어졌다. 대선 후보를 우리가 잘못 뽑은 탓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기숙 지금은 이대 교수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이죠.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마이크를 잡고 꽤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의 대놓고 직격하는 듯한 워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야당은 참담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네, 뭐 야당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어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을 내놓아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이 사법 문제에 다 덮입니다. 가려지곤 합니다.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듯하죠.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공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